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미국 담당하고 있는 고선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미국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과 이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최근 한국, 미국, 유럽이 조달 전략에 대해서 차례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국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광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광물을 얻기 위한 국가 차원의 또 다른 전략으로 리사이클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소하 실수도 아니면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기업인 리사이클 홀딩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기업 설명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지난 2월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 그리고 자원을 리사이클링하는 비중을 현재 2%에서 20%대로 낮추겠다라는 전략이 핵심 골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은 이달 중에 세부사항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미국 IRA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과 상당 부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정국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는 원재료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의 공통적으로 지정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좀 오른쪽에 차트를 통해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몇 가지 특이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총 33종의 핵심 광물을 좀 지정을 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핵심 광물 기준을 좀 변동하기는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약 50종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내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경신을 하는데 지난 2020년 기준 총 30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특이점은 첫 번째로는 히트로에 대한 관심이 유럽을 제외한 미국과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 중에서도 3국이 공통적으로 지정한 핵심 광물이 리튬과 코발트라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금년 미국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들 이미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시 미국과 더불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사용된 광물의 사용 비중을 최대 40%까지 올해 기준으로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를 좀 분류를 해놨는데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리튬의 경우에는 FTA 체결국인 호주가 있고요. 칠레, 이렇게 리튬을 좀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있고,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를 좀 생산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려둔 차트와 더불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2위를 보시면 칠레가 24%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인 콩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를 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 간 자원 협력을 통해서 이 해당 광물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인 리사이클링에 대해 주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구분하는 방식은 배터리 잔존 수명을 기준으로 재사용과 재활용으로 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핵심 광물인 코발트와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은 재활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리튬 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중에서도
재활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총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가 제가 이제 앞서 언급드린 리사이클 홀딩스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드우드 매터리얼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리사이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인 기업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최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자 특히나 습식 재련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튬과 코발트 생산이 가능한 동사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상장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 내의 전처리 시설을 총 4개 이제 가동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만 연간 3만 톤에 달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처리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전처리와 후처리 시설이 완공되는 금년부터 굉장히 가시화될 실적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이제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전처리 시설에서 이제 왼쪽 차트에서 좀 그려놨는데요. 이전에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금속 혼합 물질인 블랙매스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후처리 시설의 상업 가동이 본격화될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폐배터리 처리 용량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전처리와 후처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를 이제 분쇄하는 작업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금속 혼합 물질인 블랙매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처리 과정이 금속 혼합 물질인 블랙매스에서 코발트와 리튬과 같은 산업을 본격적으로 출출을 한다라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혼합 물질 생산 기준도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현재 2배 이상 증가한 이제 상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서 언급드렸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전략 중 하나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니켈과 코발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려워 리사이클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그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이 55%에서 70%로 상당 부분 늘어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 들어보셨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글렌코어를 비롯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제 전반적인 밸류체인 내부에 속한 관련 기업들과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실적 가식성이 좀 보장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전반적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높고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